돈슐랭 연말정산 때 할메니얼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약과나 꽈배기 같은 전통 디저트들이 트렌드로 올라오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비슷한 느낌의 음료들도 잘 팔렸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쌍화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차죠. 계란 노른자를 띄운 쌍화차, 아마 먹어보신 분은 드물어도 들어보신 분은 많을 겁니다. 최근엔 쌍화차를 파는 카페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이 쌍화차를 대중화한 건 다방이지만 이 기업의 공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광동제약. 광동제약 하면 보통 비타 500 등을 떠올리시는데요. 이 기업의 근본은 쌍화거든요. 사실 광동제약은 쌍화 시장에서는 완전히 후발주자였는데요. 어떻게 이 시장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쌍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광동제약을 키운 쌍화입니다. 쌍화는 둘을 뜻하는 쌍에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뜻의 화가 합쳐진 말이죠. 이 쌍화가 점점 퍼져서 조선 후기 들어서는 꽤 흔하게 마시는 음료가 됩니다. 쌍화는 쓴맛과 함께 신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죠. 때문에 커피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커피가 구한 말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커피를 마신 조선 사람들은 이걸 양인들의 쌍화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저렴한 데다가 맛도 제법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쌍화는 가격, 맛, 건강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음료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1950년대 다방에서부터 나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었고요. 당시 국회 주변에 있는 다방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쌍화차를 마시면서 법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쌍화차 하면 떠오르는 계란 노른자, 이걸 쌍화차에 넣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추정하기로는 60년대쯤부터인데요. 이땐 사실 노른자를 쌍화차에만 넣었던 건 아니고 커피에도 넣어 마셨다고 해요. 맛을 위한 건 아니었고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노른자를 얹은 이 쌍화차는 건강 영양식으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커피 가격의 2배나 되는 프리미엄 음료로 자리 잡았죠. 옛날엔 대학 입학 시험장 앞에서 선배들이 쌍화차 한 잔씩 나눠주는 모습도 흔했고요. 커피와 쌍화차는 예전부터 음료라는 카테고리에서 대결 구도를 이뤘습니다. 쌍화차는 다방에서 판매하던 음료였는데요. 카페와 커피가 퍼지면서 대중음료로 자리 잡게 됐으니 쌍화차가 밀리게 된 거죠. 한때는 쌍화차가 커피보다 비싼 고급 음료였는데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또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소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마실 걸 찾기 시작했거든요. 2001년 들어서부터는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는 쌍화 음료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쌍화 재료에 칡뿌리를 넣은 진쌍화, 구기자를 넣은 쌍화 골드가 이때 나온 제품들이에요. 이 외에도 대추나 생강을 넣은 대추쌍화나 생강쌍화도 기존보다 큰 용량으로 출시했죠. 추운 겨울에 많이들 찾긴 했지만은 뭔가 예스러운 이미지와 쓴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쌍화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20년 들면서부터입니다. 바로 할메니얼 트렌드 덕분이었죠. 다소 마이너하게 소비됐던 옛날 과자들이 재발굴됐거든요. 전통 과자와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전통 음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고요. 한때 국민 음료였던 쌍화차가 이렇게 다시 관심을 받게 됩니다.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사실 쌍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시는 음료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를 거치지 않은 Z세대들에게 쌍화차는 색다르고 독특한 음료로 다가왔어요. 계피 향과 함께 나는 은은한 단맛, 또 살짝 올라오는 신맛의 조화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물 들어오는데 노져야죠. 광동제약에서도 이 흐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광동의 상징이자 근본은 쌍화니까요. 우선 기존의 디자인에서 좀 더 모던한 디자인으로 라벨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쌍화의 프리미엄 라인인 더 헤리티지 광동 쌍화를 출시했어요. 이건 60만원대의 하이엔드 선물용 프리미엄 라인업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라인이죠. 쌍화 분말을 넣은 침향환이나 녹용을 넣은 쌍화 정도 그렇지만요. 사실 저는 이 쌍화 티백차가 재밌더라고요. 할메니얼 트렌드에서 쌍화가 주목받게 된 건 음료, 그러니까 마시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쌍화를 편하게 마시게끔 해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쌍화가 티백 형태로 나왔고 전통자기 브랜드 광주회와 콜라보까지 하면서 주목도를 높였죠. 자, 여기에다 쌍화 약과까지 출시합니다. 할메니얼 트렌드의 중심에 있던 디저트는 단연 약과였습니다. 이 약과에다가 진쌍화 농축액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기존의 약과가 달기만 했다면 이건 쌍화차의 맛이 더해지면서 독특한 맛을 냈죠. 광동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이후 쌍화차는 어르신들의 음료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 소비층에서는 좀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할메니얼 트렌드가 올라오면서 이번엔 제대로 어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과는 꽤 좋았습니다. 쌍화차와 전혀 접점이 없던 Z세대들은 쌍화차를 완전히 색다른 음료로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광동제약의 쌍화 음료는 고비마다 프리미엄화를 통해서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성장도 했죠. 비록 트렌드와 점점 멀어졌고 한동안은 주 소비자층 시선 바깥에 있었지만은 꾸준히 자리를 지킨 결과 쌍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줄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쌍화는 우리에게 탈고정관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건지도 모르겠네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소비를 해보면 뜻하지 않게 내 취향과 잘 맞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올해는 이런 한 해가 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취향을 발견하는 기쁨을 배워보는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